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간 필요 없어. 시간 해주세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정근입니다. 그만 해주시죠. 다시 뵙겠습니다. 20분이에요. 타이밍 20분이에요. 20분 하고 해서 소비자 만들고 사람들 만나서 초대해가지고 리크루팅하고 그다음 시스템 이렇게 참여해서 배우고 그게 이제 전부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지만은 그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가 누군가 리크루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이 사업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성공을 할 때까지의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소를 해줘야 그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그 랑연북에도 비즈니스 플로우가 있어요. 뭐예요? 명단 작성, 뭐 컨택, 만남, 대문, 뭐 해서 뭐 초대 이렇게 해서 뭐 화살표 이렇게 이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이제 그거가 좀 더 그거보다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스타트를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완전 신규가 왔어요. 근데 그 신규가 사업 결정한 상태도 아니야. 알아보러 온 거예요. 초대가 딱 된 거예요. 초대가 돼서 뭐 강의를 한번 들어봤더니 나 이 사업을 아직 하는 건 모르겠고 한번 알아볼게요. 요 정도에 딱 그죠? SNS로도 뭐 투잡에 관심 있으세요? 했더니 저 관심 있어요. 알아보고 싶어요. 딱 거기부터 어떻게 스타트가 되는가.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알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세요? 사장님들은 알아보겠다고 하면 시스템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처음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뉴스킨 사업 준비방이라고 있어요. 이 준비방은 카톡방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요 카톡방 안에 몰아놓고 10개의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면서 검토해보세요 이거예요. 준비방 여기서 이제 10개 강의를 듣죠. 그럼 아무래도 하나 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생각이 조금씩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강의 10개 선정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처음 듣는 사람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순서대로 이제 10개 순서까지 짜가지고 10개를 딱 이제 주죠. 그래서 10개를 그리고 이 준비방에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10강을 다 들으면 면접을 봐요. 근데 뉴스킨은 사실 면접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이라는 이름 하에 이 10강을 들으면 저랑 2시간 동안 면접을 봅니다. 네. 그럼 그 면접이 뭐 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 사람의 자세를 잡는 거죠. 그렇죠? 이 준비방을 들어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갑이에요. 듣고 안 듣고 지멈이잖아요. 근데 준비방 10개 정도를 들어보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하고 싶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갑이 되고 너가 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방에서 10개를 듣고 네 입으로 네가 하고 싶다 그랬지? 근데 너는 이 사업 하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근데 너가 하고 싶어도 10개 듣고 너가 하고 싶어도 내가 너 안 시키면 너 이 사업 못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을 통해서 당신이 뉴스킨 사업을 우리 팀과 함께 할 건데 우리 팀에 피해볼 사람이면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너를 뽑는 개념이다 지금. 그러니까 알아보는 것까지는 너가 알아봤지만 시작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너는 나의 면접을 통과해야 된다 하면서 이 시간에 이 사람이 너가 뉴스킨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거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그 이제 최소 조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초반에 시간 낭비를 안 해. 그 사람이랑 오라 그러면은 막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막 말이 많잖아요. 뭐 강의 하나 들어보라고 해도 막 듣게 하기가 힘들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핑계 대면서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거를 딱 잡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면접 시간에 이 친구한테 제가 뭐를 요구하냐면 1번 이 면접까지 통과하면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팀 카톡방에. 이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리겠다 내가. 대신에 이 카톡방에서 눈팅하고 유령 회원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이 방은 말 그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방이지만 이 방은 진짜 이 사업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방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안에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카톡방 안에서 누가 뭐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좀 이모티콘도 좀 달고 댓글도 달고 하는 카톡방 안에서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죠. 두 번째는 이 10강에 이어서 강의를 100강까지 쭉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 강의를 매일 1일 1강, 그러니까 즉 1일 1강이죠. 지금부터 100일 동안 1일 1강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뉴스캔 최소 조건이 최소 조건. 이거를 못하면 당신은 뉴스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하나 강의 듣는 거가 어려운가요? 아니요. 투잡 하는 사람이라고 어려운가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와서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뉴스캔 사업을 투잡으로든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강의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학교 가서 4시간을 수업을 듣는데 초등학생 그 어린 애기들도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하루에 한 번 강의를 안 듣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루에 하나 강의 들으셔야 된다. 자, 보내드리겠다. 강의 하루에 하나씩. 이거 약속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1회는 반드시 시스템을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3일, 4일, 5일 전업자들처럼 이렇게 못 나와도 괜찮다. 단 최소 조건 일주일에 하루는 약속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 못 온다. 그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오셔야 돼요. 근데 일이 스케줄 근무여서 막 이렇게 언제 쉴지 몰라. 그럼 쉬는 날 어쨌든 한 달에 4번은 쉴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4번은 나오셔야 된다. 여기를. 어차피 시스템 메일 있잖아요. 뉴스킨에서 104모드 있고 모드 있으니까 쉬는 날은 무조건 오프라인 시스템에 나오셔서, 왜냐면 온라인 강의는 똑같은 양질의 강의일지라도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와가지고 분위기랑 이렇게 사람들을 같이 보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셔야 된다를 약속을 받아요. 이거를. 네 번째는 주 1회 스폰서링을 받는데, 이거는 요날 같이 해도 돼요. 요 시스템 나오는 날 같이 스폰서링을 받아도 되는데, 이 스폰서링을 뭘 받냐면 일단 처음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체크리스트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만든 건데 혹시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고치고 점검만 있어요.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를 이렇게 뽑아놨어요. 1번부터 50번까지. 당신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당신이 다 배우시면 뉴스킨에서 기초 지식은 다 쌓는 겁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줘요. 그리고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만나서 요거를 배우면 된다. 내가 가르쳐주겠다. 내가 1대1 과외 선생님이다. 당신의 이거를 다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사람한테 제시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럼 여기 보면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 그 사람에게 말하기 불편한 것도 다 있어요. 여기 이 안에. 예를 들면은 뭐 AR로는 거셨나요? 데몬 가방은 뿌리셨나요? 그렇죠? 네. LOI 스쿨, Q 스쿨은 참여하셨나요? 그죠? 뭐 심지어는 뭐 1대부터 6대 스폰서의 성함과 연락처를 다 알고 계신가요? 이런 것까지 그 사람이
이 안에 써 있는 거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 이게 없으면 하나하나 말하기가 되게 불편할 거를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거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대몬 가방 꾸리라는 말 하기 참 힘들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대몬 가방은 꾸리셨나요?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바인더 구매하셨나요? 그죠? 뭐 보물 지도를 만드셨나요? 명함을 제작하셨나요? 그죠? 그다음에 뭐 1588-1440에 전화해 보셨나요? 이런 것까지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 사람이 해야 될 걸 여기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 사람을 제가 트레이닝을 이제 시켜줄 스폰서한테 트레이닝 받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다섯 번째는 독서예요. 책. 그래서 독서는 랑연북,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책 아세요? 이 두 권을 이거부터 읽고 이제 이거 두 번째 읽고 당신이 뉴스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 5가지를 할 수 있으면은 제가 도와드릴 거고 요거를 못 한다고 하시면은 뉴스킨 딴 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면접 때 그럼 이 사람이 준비방 10개 듣고 나서 요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카톡방 초대해요. 그때부터 요거는 스타트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요거를 지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이야기 많이 해요. 당신이 이거를 안 지키면 저희 팀에 피해 주는 겁니다. 팀에 피해를 안 주셔야 됩니다. 그냥 팀원들이 당신 뉴스킨 사업하는 거 도와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이거 다 하는데 당신만 이걸 안 하면은 팀원들이 피해 본다. 하실 수 있겠냐. 그래서 좀 강하게 면접을 보죠. 그렇게 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사실 편해지죠. 사실 요거 하는데 준비반 강의 10개 듣는 거고 열흘이면 듣는 거고 그 다음 면접 2시간 보는 거고 그럼 그 시간 안에 이 사람의 자세가 거의 다 잡히죠.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랑 저랑 이때 오실 수 있어요? 뭐 이때 꼭 오셔야 돼요?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스템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팀원들도 보고 큰 시스템도 와서 보게 될 거고 막 세미나 같은 데도 같이 갈 거고 할 거잖아요. 그럼 점점 어떨까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반복하게 되면 강의 하루에 하나씩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뉴스킨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질 거고 가치도 점점 크게 볼 거고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근데 뭐 한 달 걸리지도 않아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 강의를 매일 듣잖아. 그러니까 초반에는 강의 매일 듣는 게 거의 생명이에요. 이 사람이 강의를 처음 10개 들었을 때와 30개 들었을 때와 50개 들었을 때와 100개 들었을 때와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소통이 되는 정도가 차이가 엄청나요. 10개 정도 들었을 때랑 한 50개 들었을 때랑 딴 사람이 아예 딴 사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근데 요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GV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쵸? 여기 하나 추가하면은 뭐 제품 애용하는 사진, 매일 팩하는 사진 올리기 이런 거. 그리고 웬만하면 이 체크리스트 하는 과정 속에서 다 돼요. 뭔가가. 당연히 제품은 구매한 거고, 당연히 AR로 걸고, 당연히 뭐 데몬 트레이닝 다 받고 이런 게 이제 이 체크리스트 안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은 그 다음은 이제 이 사람이 사업적인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뭐부터 스타트가 될까요? 명단. 네, 명단이 스타트가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플로우의 가장 첫 번째는 명단 작성이 되겠죠. 근데 명단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명단 작성 앞에 단계는 명단을 확보하는 단계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진짜 나는 외국에 살다 와서 명단이 하나도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뉴스킨 못 하나요? 아니죠. 여기서 명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명단 확보, 명단 작성 그렇게 하고 이제 쭉쭉쭉 이어져 가는. 명단 작성 다음 뭘까요? 명단 작성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컨택을 하죠. 컨택을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컨택한 사람 만나죠. 만나면 그 사람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니즈 파악해서 결국은 초대. 초대를 하거나 데모.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초대가 되면 결국 리크루팅이 될 거고 데모를 하면 매출. 네, 매출이 일어나겠죠. 이제 요게 사실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 랑연북 같은 데 있는 이제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뒤도 있어요. 좀 이따 할 건데 명단을 확보하는 부분. 근데 이 사람이 명단 작성을 나랑 저랑 처음 만나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언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요거 할 때 요 체크리스트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지금쯤에 이제 명단 작성해도 되겠다 하는 타이밍이 오면 이제 명단 작성을 시작하는데 명단 작성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정상 가장 기본적인 걸까요? 네, 명단 작성하는데 중요한 게 일단 당신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 저 사람은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할 거야 이런 거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아는 사람 이름을 일단 다 쓰세요. 일단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럼 쓰면서도 이 사람은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안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할 때 계속 해야 돼. 더 쓰세요. 더 있어요. 최소한 20살 이상의 성인이면 몇 명을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200명. 네, 200명. 200명을 못 써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편견으로 아직 덜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명단을 다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전화번호부, 페이스북, 카톡, 졸업앨범 다 뒤져보세요. 200명을 안 쓸 수가 있나? 그 사람이 나를 친하게 생각하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200명 이상을 뽑아요. 그러면 200명에서 300명이 20대 초반도 써요. 이거 충분히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 안에 진짜 당장 컨택해야 되는 명단들도 있지만 10년째 못 보고 있는 친구를 만나자마자 뉴스를 이야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300명 중에서 당장 사업을 전달하거나 제품을 전달하니까 당장 컨택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한 30명에서 50명을 따로 추려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30명에서 50명을 다 뽑아요. 이 사람이랑 같이. 근데 뽑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뽑는 기준. 어떤 기준이 괜찮다 보세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욕구가 있는 사람. 네, 좀 그지 같은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미스트 13,000원이라고 했더니 비싸다고 하는 사람 좀 말고 기왕이면 좀 이거는 뭐 순서는 없어요. 좀 여유가 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상식적인 거예요. 욕구가 있는 사람. 네, 뭐 성공 욕구, 뭐 성공에 대한 욕구든 피부에 대한 욕구든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든 건강에 대해서든 어쨌든 좀 욕구가 있는 사람 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긍정적인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당장 만날 수 있는 사람. 저기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면 좀 명단에서 일단 좀 뒤로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좀 당장 만날 수 있는데 대신 나와 좀 신뢰가 있으면 좋겠죠. 나와 좀 신뢰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명단 작성 이 30명, 5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여유 있고 긍정적이고 좀 신뢰가 있고 성공, 피부, 다이어트, 건강에 좀 욕구가 있고 요 정도? 요 정도?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언제 그냥 당장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로 어쨌든 30명, 50명을 추리죠. 그리고 나서 이 30명, 50명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200명을 썼는데 그 중에서 50명을 내가 뽑았다. 그러면은 안 뽑힌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150. 이 150명은 어떻게 해요? 일단 냅둬요. 그리고 일단 이 50명을 가지고 뭘 시작해요? 컨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컨택의 목적은 뭐예요? 만나기 위해서 컨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택 단계에서 사업 설명하고 그러면 안 돼요. 카톡으로 사업 설명하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고 이러면 안 돼요. 컨택은 주로 뭘로 하나요? SNS로도 할 거고 카톡으로도 할 거고 전화로도 할 거고 결국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만날 약속을 잡는 게 컨택의 목적이에요. 그럼 컨택을 해서 만날 약속만 잡아요. 약속만 잡아. 우리 언제 보자. 언제 보자. 그래서 바인더에 내가 만날 그 사람들과 만날 시간과 약속만 해서 바인더를 꽉 채워 놓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서 만나죠. 만나요. 만남의 목적을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썼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썼는데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관계지. 사실 바로 초대하고 바로 데모하기가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만남의 목적은 관계 유지 혹은 리크루팅 쪽 혹은 데몬 쪽, 이렇게 이제 나뉜다고 보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하나로 보고, 관계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은 관계 유지를 좀 해줘야죠. 몇 번 정도 좀 만나서 좀 신뢰관계 좀 쌓고 좀 말해도 될 타이밍에 좀 말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사람들도 10년 동안 못 본 친구가 연락이 와서 너무 반가워서 만났는데 결국 마지막에 보험 얘기해. 그러면은 아씨 이것 때문에 만나서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계 유지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관계 유지는 요 사람들이랑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사람들이랑 하는 거. 근데 요 50명은 사실 당장 만날 수 있는 사람들로 추려서 50명 적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만나면 우리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초대를 하거나 대문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중에 뭐가 우선순위라고 보세요? 초대랑 대문. 없어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이랑 매출. 리크루팅과 대문. 물론 둘 다죠. 물론 둘 다죠. 근데 저는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게 맞다 생각해요. 초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랠리 강의할 때도 나올 내용 잠깐인데, 결국 뉴스킨 사업은 돈을,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 때문에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뉴스킨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병훈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시는 이유는 강병훈 사장님으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병훈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시는 거죠. 그거는 맞는데, 그럼 그 강병훈 사장님이 10,000명, 20,00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이 강병훈 사장님이 직접 10,000명을 컨택해서 만든 게 아니죠. 어떻게 만든 거예요?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에이스 그룹에 있는 몇백 명의 사업자들이 만든 소비자들이 결국은 다 강병훈 사장님 소비자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소비자를 1,000명을 만드는 거랑 100명의 사업자가 10명씩 소비자를 만드는 거랑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100명. 100명의 사업자가 1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본질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비자를 잘 만들어도 혼자 1,000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작은 힘이 많이 모이면 1,000명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초대를 시도했어. 나 뉴스킨 사업하는데 너랑 같이 하고 싶다를 표현했어. 근데 당장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대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초대를 시도하고 리크루팅이 안 되면 오케이, 그럼 너 소비자로 남아. 그리고 리크루팅이 됐어. 그럼 리크루팅 된 사람인데, 리크루팅 됐는데 사업하는데 제품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해서 리크루팅이 됐다는 거는, 이 리크루팅은 결국은 소비자 플러스 사업자예요. 맞죠? 근데 데몬에서 매출을 한 건 이 사람은 그냥 소비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선순위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초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에게 초대를 하려면 좀 어딘가로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일 날 우리 이런 거 있는데 좀 와라. 그렇죠? 좀 우리 랠리라고 1박 2일 그 세미나 있는데 와라. 잘 와요? 잘 안 오잖아요. 잘 오게 하려면 이 초대를 한 데 있어 서 뭐가 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팀. 뭐가 중요할까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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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일단 사장님들의 실력. 실력과 자세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허접해 보이면 뉴스킨의 진짜를 보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나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 나를 보고 오잖아요. 근데 내가 추리닝 바람에 껌 짝짝 씹으면서 만나. 그러면 저를 믿고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세. 나한테 뭘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도 못해. 막 뭐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친구가 보기에 너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뉴스킨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제품을 전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내 피부가 중요해요. 그렇죠? TR 얘기하는데 내가 돼지야. 자꾸 TR 얘기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미안한데 너부터 좀 먹고 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뉴스킨 제품 그렇게 좋다고 막 데몬 받아보라고 하는데 내 피부가 싸웠어. 그럼 그 친구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얼굴부터 좀 말은 못하지만 네부터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나를 먼저 봐야 돼요. 표대를 잘하려던 데몬을 말빨은 그 뒤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 실력과 자세를 갖추는 거 사업가로서의 그리고 데몬도 가장 기본적인 내 피부 그 다음에 무슨 실력? 데몬 실력. 데몬을 해주는데 내가 무슨 약산성을 알칼리로 설명하고 있고 약산성을 왜 써야 되는지도 이해를 못 시키고 그냥 좋다고만 하면은 안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본적인 실력이 일단 중요해요. 베이스예요. 그 다음 제 생각에는 뭐가 좀 중요하냐면 센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센스는 사실 좀 감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몬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센스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센스도 좀 키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타고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뭔가 시간이 예를 들어서 데몬 1시간짜리 데몬을 준비했어. 그 사람이 근데 30분밖에 시간이 없대. 그럼 내 센스가 좀 발휘돼야 되잖아. 근데 막 내가 준비한 그 1시간 중에 절반만 그냥 뚝 하고 할 거 다 했다 이러면은 좀 센스가 없지 않아요? 기왕이면 좀 30분밖에 없으면은 좀 뺄 거 빼고 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적재적소에 자기가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좀 안 하고 요런 그 사람의 표정과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좀 감각인 것 같아요. 이런 센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많이 해봐야 맞아요. 이제 경험으로 인해서 이 센스가 키워준다고 생각해요. 많은 실수를 해보고 많은 데몬을 통해서 데몬을 100번 했는데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쌓이겠죠. 사람 딱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그런 게 좀 파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고 초대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티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소비자를 만드는 건 우리가 소비자랑 같이 사업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갈바닉도 문질러주고 두피도 풀어주고 언니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괜찮아요. 소비자 만드는 건. 근데 사업자는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 요쪽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쪽은. 근데 사실 요쪽은요.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 우리가 한 50명만 가지고 있으면 끝 아니에요? 뭐 소비자 나 GV로 무슨 한 10만 포인트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5천 포인트도 10,000포인트 정도 하면 돼요. 소비자는. 그러니까 소비자는 솔직히 말해서 한 50명만 꽉 가지고 있으면 땡이에요. 그럼 그 50명 만드는데 사실 내가 가서 언니 나 소개 좀 해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소비자는. 그렇죠? 근데 요쪽은 조심하면서 사업해야 되고 요쪽은 그냥 사장님들이요 굴르면서 하셔도 돼요. 이쪽은. 네, 이쪽은. 근데 초대 쪽에 이제 제가 좀 많이 중점을 두는데 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했는데 예를 들어서 딱 초대자가 왔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스폰서가 내 파트너가 오늘 초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시작부터 뭐가 안 돼요?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스폰서도. 그쵸? 그리고 그 파트너도. 그 파트너가 초대한 그 신규가 가면은 그런 스폰서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왔는데 막 인사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파트너가 갑자기 사장님 제 초대자예요 이래요. 그럼 저는 순간 멘붕. 초대자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 나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잘 알아보세요.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도 날 몰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티업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 그럼 이 티업은 결국은 여러 가지를 티업하죠. 스폰서도 티업하지만 팀도 티업할 수 있고 그날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강사도 티업을 할 수도 있고 등등등 티업을 하죠. 결국은 제품도 티업을 하는 건데 티업의 목적은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파트너가 저를 티업해서 본인이 초대한 사람이 저를 빨리 보고 싶게끔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 빨리 만나보고 싶다. 영광이다 진짜. 나 꼭 그분 뵙게 해줘. 그러려면 내가 티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될 거네. 그게 무슨 멘트가 정해져 있고 그렇진 않죠. 그런 건 이제 사장님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목적은 그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티업을 잘한 파트너들이요 신규를 초대하잖아요. 리크루팅 확률이 높아요. 확실히. 왠지 알아요? 저를 딱 볼 때부터 달라요. 오면서 저한테 인사하면서 와.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잘 부탁드립니다 막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제 말이 쏙쏙 먹히는 거예요. 근데 티업이 안 돼 있잖아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해야 돼.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해요. 그 사람이 인사를 뭐 이런 식이야. 그럼 그때부터 제가 가서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아예 안 먹혀요. 꽝. 진짜 이런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심지어는요. 잘 보세요. 저는 이걸 알고 있는데 제 파트너가 이걸 잘 몰라서 티업을 못 해가지고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었어. 그럼 제가 제 파트너를 알려주면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은 답이 안 나요. 나도 모르고 그 파트너도 몰라. 이런 거의 중요성을. 그럴 수 있어요. 이 교육이 안 되면 그 안 된 사람이 본인 파트너의 초대자를 스폰서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거가 안 돼 있고 그 파트너도 그런 게 안 돼 있었던 기본 자세가. 그러면요 완전히 그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그쵸? 막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티업이 중요하다. 티업을 잘해야 된다. 중요하고 어쨌든 그러면은 초대를 했을 때 강의를 이건 좀 노하우적인 부분인데 초대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그룹 미팅에 초대한 거예요. 그룹 미팅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10시 반부터 12시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시부터라고 하고 1시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왔는데 12시 땡 하면 가.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애프터 미팅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시간을 확보해야 돼 반드시. 근데 이 사람이 또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이니까 10시에 오라 그러면 10시 10분에 오잖아. 그러니까 10시 반이니까 10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스폰서랑 미팅을 시켜주죠. 그럼 그때 스폰서의 역할은 뭘까요? 그 사람에게 뭐 해줘야 될까요? 다음 약속. 네 맞아요. 제출. 사장님 책을 많이 읽으셨네. 스폰서의 역할은 다음 약속 잡아주기. 이게 스폰서가 그 신규 온 사람에게 해줘야 될 거예요. 물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보상도 풀어주고 그 강의를 통해서 못 들은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겠지만 그러고 보내면 안 돼. 반드시 그 사람에게 빠른 시간 안에 그 다음 세미나를 올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스폰서의 역할. 근데 다음에 오라는 거를 스폰서가 안 해주고 그 초대자가 하면 안 온단 말이에요. 보통 친구거나 이런 가까운 관계니까. 그러니까 스폰서가 반드시 다음 약속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다음 약속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보통 깨잖아요 막. 근데 기왕이면 그 다음 약속을 안 깨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사람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되게 바쁜 사람인데 되게 마음에 든다. 당신이 그 다음 이때 오시면 저 원래 못 오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날은 제가 꼭 올게요. 막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제가 저 약속 지킬 거예요 하면서 제 바인더를 펴놓고 그 사람에게 그 다음 약속 올 거를 딱 바인더에 표시를 해놨어. 누구님과 약속.
저희 올 거예요. 꼭 오셔야 돼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올 확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노하우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고 그렇게 해서 데몬을 해서 매출이 나고 초대를 해서 리크루팅이 되는데 데몬을 해서 매출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데몬을 해서 매출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매출이 안 나. 버려요? 아니 매출이 안 나면 다시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일로 돌아가는 거죠 뭐. 다시 관계 유지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관심 보일 때까지. 데몬 잡힐 때까지. SNS로 데몬에서 매출이 안 나면 인스타 친구라도 걸어놓고 계속 올려줘서 관심 보일 수 있게끔 내가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센스죠. 초대를 했어. 리크루팅이 안 됐어. 안 온대.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안 와도 되는데 체험만 한번 받아봐라. 제품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리크루팅이 안 되면 데몬 쪽으로 넘어와야겠죠.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안 되면. 데몬을 했는데 제품을 매출이 일어나서 제품을 써. 그럼 제품만 그냥 계속 쓰게 냅둘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뭘 하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이쪽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리크루팅이 됐어요. 리크루팅이 됐다라는 건 그 사람 입에서 저 이거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알아보고 싶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돌리죠. 그러면 이 알아보는 처음에는 내가 이 사이클을 돌았지만 이제 내가 이 사이클을 한 바퀴 쭉 돌고 났더니 파트너가 생긴 거잖아. 그럼 이번에는 내가 파트너를 이렇게 사이클을 돌게끔 하면 되는 거죠. 요 그대로 똑같이만. 그렇죠? 사장님들이 여기서 물론 매출이 일어나면은 그냥 매출 일어나면 끝 아니죠. 팔고 끝 아니잖아요. 매출 일어나면 뭐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그쵸. 관리를 해서 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매니아를 만들고 매니아를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또 뭘 해요? 소개를 받고. 근데 여기서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소비자와 사업자를 별개로 보세요? 아니면 같은 이 개념으로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업자도 소비자고 소비자는 사업자를 나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매니아가 됐어요. 매니아가 됐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ARO 고객 제발 평생 써서 내 GV에서 영원히 200포인트를 해주세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니아가 됐어요. 매니아를 만들었죠. 그럼 우리는 이 매니아를 결국은 초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넌 죽어도 안 할 거니까 내 GV 안에만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라인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 A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어. 그럼 이 A는 요 매니아랑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개를 제품으로 해줬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 소개받은 사람은 어디로 넘어가요? 데몬으로 가겠죠. 데몬을 해서 매출하면서 동시에 매니아로 만들고 우리는 이 사람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리크루팅이 안 돼. 그럼 또 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관계 유지를 해서 또 소개를 받는 거예요. 2명만 소개해줘. 그럼 이 사람들 B, C죠. 사실 이 사람이 나의 1대 소비자라면 이 사람이 2대 소비자고 이 사람 3대 소비자 아니에요? 맞죠? 내가 1대 소비자, 2대 소비자, 3대 소비자를 받는 이유는 내가 반드시 네 한 명으로부터 요 밑에서 사업자를 뽑아내겠다가 목표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소개받은 사람을 또 데몬해서 매출하고 관리해서 매니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 두 사람한테 또 뭐 해야 돼요? 또 초대 멘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겠대, 알아보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한다는데 너 어떡할래? 얘가 한다는데 너 어떡할래? 이해 가세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소비자는 남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은 결국은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이 리더로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요 사람을 찾는 게 뉴스킨을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다이렉트로 초대가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요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소비자가 남죠. 다 사업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제품을 쓰는데 사업을 안 하겠대. 그럼 소비자로 남아있고 하지만 난 너로부터 소개받아서 사업자를 찾을 거야. 그게 목표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사업을 한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겠대. 너 할래? 너 할래? 둘 다 안 하겠대. 그럼 둘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쥐부로 들어가는 거고 너는 내 사업자로 가는 거고. 근데 사업자 중에서도 리더가 있고 어정쩡한 사업자가 있죠. A 사업자가 있고 B 사업자가 있죠. 그럼 이거는 좀 냉정한 말인데 리크루팅을 했는데 리더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B 사업자라고 표현해요. B 사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를 진짜 타고난 리더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그룹을 막 만드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근데 뉴스킨을 안 할 건 아니고 하긴 할 건데 나 같은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이런 사람을 이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달달달달달 볶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 아니요.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천천히 하면서 시스템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는 리더로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스템 안에 잘 넣어놓고 잘 다독다독 해주면서 잘하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 하라고 지금처럼 대신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변하게 내가 못 바꿔요. 내가 못 바꾸니까 시스템 안에 넣어놓는 거야. 다른 사람들 보고 좀 바뀌라고 제발 넣어놓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사람을 계속 이 사업자로 냅둘 거예요? 뉴스킨은 결국 내가 있고 나로 인해서 1대 이렇게 만든다고 뉴스킨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리더가 돼서 그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룹을 안 만들고 그냥 여기서 개인 GV만 하고 있잖아. 물론 여기로 커미션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10,000라인, 20,000라인, 30,000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이 매니아를 어떻게 바라봤어요? 내가 너로부터 사업자 만든다. 파서 사업자를 찾겠다라는 관점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너로부터 리더를 찾겠다 개념이에요. 사실 B 사업자랑은 명단 작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 사람 명단이 200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 200명 중에서 리더를 내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랑 사업해요? 진짜 사업은 나랑 리더랑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들과 만든 시스템 속에 B 사업자를 넣어두는 거예요. 리더로 성장하라고. 이해 가세요? 네. 이게 제가 이해한 비즈니스 플로우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요 과정, 요 중간 있죠. 네. 요 중간 초대해서 리크루팅 되는 사이, 리크루팅에서 리더로 뭐 만드는 사이, 그쵸? 데몬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요 중간 단계, 매출에서 관리하고 매니아 만드는 단계, 소개받는 단계, 이 모든 단계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게 바로 이걸 안 하고 하면 지멋대로 하게 돼요. 이 모든 중간의 단계에서는 스폰서링을 받으면서 나아가요. 그래야 이 속도가 빨라. 그리고 계속 시행착오를 안 겪죠. 어떤 사람은 초대는 많이 하는데 리크루팅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단이계에서 딱 막혀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 초대는 많이 하는데 리크루팅이 안 돼.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초대하는데 계속 리크루팅이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근데 그 문제점을 자기는 못 봐. 왜냐면 자기는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눈엔 보여요? 스폰서 눈엔 보이죠. 근데 그래서 스폰서랑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이 과정을 스폰서랑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본인이 못 보는 거를 스폰서가 보고 이야기해 주는데 본인이 이 과정을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럼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폰서링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은 누가 뿅뿅 나오는 거예요? 리더.